그 1단원 3의 1단원이 기후 생활 파트, 그러니까 자연과 생활 파트고요. 자연과 파트는 쉬워요.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변별력이 없다. 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꼬아서 나오는 편입니다. 원래 개념이 쉬우면 쉬울수록 문제가 68페이지 없는 사람? 나머지 다 있죠? 개념이 좀 꼬아서 나오는 편이라는 걸 주의를 하고 조금 이따가 문제를 봅시다. 앞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크게 자연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인데 인간이 중요하냐 자연이 중요하냐 두 개냐. 옛날에는 인간 중심주의였죠.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고 정복의 대상이고 이랬는데 이제 환경 파괴되고 막 인간 생존 위협받고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해라는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되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세계관은 제일 처음에 여기는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분법적 관점이죠. 이분법적 이름 적고 아니면 앞에? 이분법적 관점. 뭐랑 뭐를 둘로 나누는 거긴 당연히 사람하고 사람 이외의 것들을 나누는 관점이야. 그래서 사람만 공개하고 사람만 존중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인간이나 이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 근대식이 서양 자연관에서 했어요. 근데 생태 중심주의는 그게 인간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막 모든 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많이 심한 앞에지고 인간 생존 위협받고 그래가지고 자연 환경도 고려받아야 되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전일론적 관점.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법은 인간과 인간 이해의 것들을 나누는 거고 여기는 전체가 다 하나라는 관점이지. 동양적 사고방식이 약간 이런 식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는 기계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면 유기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유기체가 뭐가 유기체예요? 과학적 의미로 엄밀하게 뭐 따지니까 뭐 탄소화합물이 들어간 뭐 구조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그냥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살아있으면 유기체고 죽어있으면 무기체예요.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생물이 아니라는 얘기야. 요거는 다 생명으로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환경, 뭐 생태계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과도 같다는 얘기야. 여기는 그냥 개인을 모은 게 그냥 이 전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공동체는 개인의 단순 총합이고 여기는 개인의 단순 총합 플러스 알파예요. 공동체는 개인 총합 플러스 그 이상의 존재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고양이 꼬리, 몸통, 눈, 팔, 다리 이런 걸 다 합치니까 살아 움직이는 고양이가 된 거지. 그냥 눈, 팔, 다리, 몸통 그 이상의 존재잖아. 살아있는 고양이라면. 근데 여기서는 그 고양이가 기계 고양이였던 거지. 그래서 팔, 다리, 몸통, 기계를 다 부품을 조립하니까 뭐야? 그냥 기계 고양이인 거야. 살아 움직이지 않지. 단순 총합 그 자체에 불과하다고. 근데 여기는 단순 총합 그 이상이라는 얘기지. 살아 움직이잖아. 그게 유기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모인 공동체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회과학 보면은 사회문학 2학년 때 배울 거거든. 여기는 이름뿐인 공동체는 이름뿐인 존재다. 그래가지고 명목론이라고 부르고 공동체 자체가 실제한다 실제론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개인이 조금 중요하다는 관점이고 여기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관점이겠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랑 나중에 연관될 겁니다. 여기는 카리나가 있으니까 카리나가 있으니까 에스파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 여기는 에스파가 있으니까 카리나가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여기는 카리나 자체가 잘 나갔기 때문에 에스파를 나가도 여전히 카리나가 잘 나갈 거고요. 여기는 에스파에 있기 때문에 카리나가 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에스파를 나가면 카리나는 이제 듣보잡이 되겠죠. 그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음 자연은 무슨 가치를 가지냐면 도구적 가치만 가집니다. 도구적 가치. 자연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자연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말은 틀려. 자연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까? 아니야. 도구적 가치가 있다고. 근데 도구적 가치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언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 도움이 될 때, 도구로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태 중심주의에는 자연 내재적 가치라고 씁니다.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혹은 본래적 가치예요. 뜻은 뭐냐면 여기는 타고날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연은 타고날 때는 가치가 없고 도구로 사용될 때, 수단으로 이용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는 거고 여기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타고나기를 안에 가치를 내재한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본래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X죠. 무슨 가치를 가지는 거야?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거죠. 두 번째,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까? 여기 생태 중심주의에서 인간이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건 적어놨잖아. 인간도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 인간이 안 중요하다고 보는 사상은 없어요. 그지? 인간은 항상 존중받아야지. 근데 여기 나오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고, 여기는 인간 플러스 자연이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고. 안 어렵죠? 여기는 인간은 내재적 가치, 자연은 도구적 가치야. 여기는 인간이나 자연이나 둘 다 내재적 가치예요. 내재적 가치고 본래적 가치. 그래서 여기는 5입니다. 5. 인간도 당연히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지. 자, 이것도 다 지금 쉬운데 당연하게 빈칸도 안 들어가잖아. 도덕 뭐 횡단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의 단점, 과학 기술이 발전될 수 있고 경제적 풍요로워지겠죠. 단점은 뭐겠어? 환경 위기가 오겠지.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지. 생태 중심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래요. 인간이 도구적 가치만 있고 수단으로 막 사용해도 되고 하니까 막 개발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이 파괴돼서 인간 생존이 위협받으니까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그런 관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용어 하나만 기억하느라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가 생태 중심주의 단점이에요. 이게 환경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파시즘을 용어로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름 적고 왔니? 네. 핸드폰 제출하고 왔니? 제출하고 오세요. 그 사람들도. 자연반, 일반.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파시즘. 중2 얼마 안 됐잖아. 생겨서 배운 지 이제 고2, 2, 3들은 다 까먹었는데 1년 조금 지났네.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면 중2 때 교육과정에 나오니까. 전체주의 사례로 나옵니다. 전체주의.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주축국들. 무슨 나라 있어요? 독일. 독일은 어떤 사람이 어떤 당에서 일으킨 거야? 히틀러가 나치당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나치즘이야.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무슨 당에서? 파시스트 당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파시즘이라 그래. 일본에서는 군부가 정권을 잡았지. 그래서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 그다음에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 나치즘 세 개를 전체주의라 그래. 전체주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개인선만 중요하다, 공동선 무시해도 된다가 이기주의고, 전체주의는 공동선만 중요하다, 개인선은 무시해도 된다가 전체주의예요. 전체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거 뭐 해요? 자살 폭탄 테러 막 이런 거 하잖아. 덴노헤이카 반자 이러면서 막 비행기 가지고 쳐박죠 막. 그거 하고 나서 어디 모셔지는 거야? 야스쿠니 신사 이런 거 모셔지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면은 내가 너네를 이렇게 호국 영역으로 모셔줄게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태우는데 가는 비행기는 가는 기름은 넣어주는데 돌아오는 기름은 안 넣어줘. 그래서 이제 군함에 쳐박고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왜 그래도 되냐면 개인선은 무시해도 되거든. 뭐만 중요한 거야? 공동선만 중요한 거니까. 이해가죠? 그런 걸 전체주의라고 해.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때 공동체에 기여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사상이에요. 전체주의. 근데 여기도 전일론적 관점이잖아.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개별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상적인 거야? 전체 생명을 좀 유지, 향상,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때만 가치를 가지는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전일론자들이 나는 환경 파시스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비판받아. 야, 그러면 인간이 전부 다 포기하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야지. 인간이 지금 뭐예요? 암세포잖아, 암세포. 지금까지 상대가 암세포 짓거리였잖아.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명의 지금 빔 끄고 다 이제 프린트도 그냥 일일이 손으로 막 쓰면서 공책에다 이렇게 수업해야 되나? 그럴 수 없단 말이야. 이산화탄소를 좀 많이 배출하더라도 빔 프로젝트 쓰고 히타 좀 떼고 그렇게 해야지. 그지? 그래서 그걸 좀 병행하는 입장으로 절충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이 저 2학기 때 배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볼 거고요. 여튼 여기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용어만 기억하시고 환경 파시즘. 여기는 사상가 입장을 한번 봅시다. 사상가. 중세시대 사상가고 둘 다 근세 사상가라 불려요. 베이컨이든 데카르트든 근세 사상가고
언제 이유가 근세냐면 신앙로 개척 이유가 근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지식, 뭐 지성, 이성 이런 걸 발전시켜가지고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자연을 밝혀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자연 정복론이거든요, 이건. 근데 둘 다 그래서 뭐겠니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자연이라는 거는 저기 우리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동아시아 그다음에 뭐 신대륙, 식민지 뭐 이런 얘기야. 그게 자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개발해도 된다는 건 뭔 얘기야? 식민지 개척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이죠. 그래서 베이컨은 자연 정복론이라 그러고 뭐 얘기한 사람이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상남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 왜? 5번이 2개일 수 있습니다. 5번이 2개. 여기는 반 나눠가지고 적당히 적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오타가 많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고쳐두겠습니다. 여기 5번, 여기 6번. 다음 주 프린트 가져올 때는 고쳐놓을게요. 여기는 자연 정복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식민지들을 좀 우리가 식민 지배해가지고 유럽인의 이익에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맥락이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좀 경험론 측면이고 여기 영국 경험론이라고 하거든. 여기는 대륙 합리론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여기는 귀납법, 여기는 여적법, 여기는 입장이고. 데카르트인데요. 여기 나머지는 자연 기계론이라 그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연은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데카르트 제자들이 개 해부 실험 이런 거 많이 했대요. 그래서 신체 해부학 이런 거를 좀 발전시키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왜 그 개 해부 실험 같은 걸 하게 해서 개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개는 생각을 못 하잖아. 근데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거든. 개는 생각을 못 하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은 정교한 기계 장치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뭐 막 이런 거지. 우리가 꼬리를 되게 땅에 넣은 다음에 밟으면 꽥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시계를 발로 밟으면 빠직하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차피 비명을 지르는데 그건 본능에 따라 비명을 지르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야.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해가지? 그럼 막 해부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인식 주체이고 인간만 존재해요. 영혼이 있어. 걔네는 존재하지 않아. 걔네는 영혼이 없어. 그래서 걔네는 그냥 인식 대상일 뿐이야. 그럼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일 수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막 써도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거, 얘네는 전부 다 근세 철학자고 한 1500년, 600년 6대 사람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현대 철학자예요. 레오폴드나 레스나.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대지는 생명이 있어 없어? 무생물이죠. 무생물도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여기는 생명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통합, 안정, 아름다움에 이바지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비판받는 거야. 한격하시면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 여기는 누가 생태 교란종 하나 들어와가지고 먹이사슬을 파괴하잖아. 그 취미가 사슴 사냥이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실제 그 교과서에 아마 나올 건데 작년 교육과정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교육과정에 레오폴드가 예전에 산림청 공무원을 했어. 산림청 공무원을 해가지고 그 산이 이렇게 뭐 사슴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장소에 되는데 늑대가 와서 그 사슴을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동기들 모아가지고 늑대 레이드 팀을 꾸렸단 말이야. 그래서 산에 늑대 레이드를 갔어. 그래서 늑대를 막 다 쏘아 죽여가지고 늑대들을 없어져가지고 사슴이 늘어날 줄 알았거든. 근데 사슴이 늘어났어. 당분간만. 사슴이 너무 늘어나니까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어떻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이 토양이 황폐화돼가지고 사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더 굶어 죽게 된 거죠. 인위적 개입을 하니까 어떻더라? 오히려 먹이사슬을 파괴하네? 생명체네? 자연환경이 그냥 먹이사슬이라는 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생물인 것처럼 의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리가 괜히 개입해가지고 뭔가 먹이사슬을 파괴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더라. 그러니까 자연 생명 공동체도 생명인 거죠. 그래서 뭐 해도 되냐고 하냐면은 만약에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어떤 교란 종이 나오잖아. 그 종은 제거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뭘 위해서?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봤지. 얘가 스스로 나는 환경 파시스트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 환경 파시스트라고 많이 비판받아요.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음 네스는 심층 생태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층 생태주의. 생태계 위기 해결을 위해서 생태 중심적 시각으로 전환 얘기하는데 뭘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냐면 동일하게 최근에 현대에 들어가지고 환경이 많이 파괴됐잖아. 그래서 자연은 의미가 없어. 자연은 의미가 없지만 그대로 인간 중심주의지. 인간만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 생존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나와요. 그거를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네스가 비판하는 거지. 야, 인간 생존을 위해 자연환경을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게 좀 뭔가 본말 전도 아니냐? 그럼 내재적 가치 부정하는 거냐? 얘는 부정하거든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그거를 표층 생태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냥 인간 중심주의 그대로 가자는 거지. 너네는 완전히 사고관 자체를 바꿔야지. 생태 중심주의적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얘기를 뭐라고 하면 큰 자아실 알 필요 없고요. 교육과정원인데 생윤에서 나온다. 큰 자아실험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나라는 게 인간 개인인 내가 아니라 자연과 연결된 나야. 나는 작은 자아고 나와 연결된 자연이 큰 자아야.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작은 자아인 나만을 위해서 무언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자연환경을 파괴시켰잖아. 근데 이거를 관점을 전환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 큰 자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자연을 환경을 살피는 행위가 돼요. 보살피는 행위가 된다고. 왜냐면 자연 자체가 나니까 큰 자아니까. 그런 식으로 세계관 자체를 전환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네스입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적 세계관 큰 자아 실현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내용이 안 어렵죠. 여기도 그냥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철학자 부분은 고1 과정에서 안 나옵니다. 2학년 때 현륜 배울 거거든. 거기 나와요. 근데 거긴 훨씬 더 어렵게 나온다. 여기는 뭐 거의 겉핥기 수준이죠. 여기는. 넘어가고요. 자, 자연과의 공존 노력도 굉장히 쉽습니다. 용어만 알면 돼요. 자, 유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인합일이라고 해요. 천인합일. 사람 천에 사람 인자라 가지고 사람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교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저 뒤에 옆에 깨워라. 누구냐 저. 친구 이름이 뭐니? 이름 뭐야? 이름이 뭐니? 이름? 아니야, 저 뒤에 방금 졸다가 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주형이? 주형이 맞니? 네. 얼굴도 외울 겸 이름도 좀 외울 겸 이주형 맞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 다 이름을 알겠죠? 뭘 좀 알고 있어. 유교의 하늘관에서 주영아 유교의 하늘관은 어떤 하늘관이었냐면은 그 도덕적 하늘관이 기본이거든요. 약간 염라대왕 같은 거 하늘이야. 그래서 권선징악의 하늘이란 말이야. 주영아 그 사극 옛날에 보면 엑스트라 친구 엑스트라 1이 흑막한테 죽는단 말이야. 공명남한테 죽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죽어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러면서 죽는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늘이 벌을 내리는 존재라는 뜻이야. 근데 주영이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울 때 막 그러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러면서 싸우지 않죠? 그지? 그런 하늘, 그 도덕적 하늘관이 지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이 비가 안 내리면 뭐 했어? 기우제를 지냈지. 기우제를. 왜? 내가 덕이 없어가지고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임금이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벌을 받는 의미로 뭐예요? 단식하거나 절식한다. 밥을 잘 안 먹어.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사제의 의미로 하늘께 벌을 받는 거지. 그러고 나서 비가 내리면 이제 나에 감복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라는 개념인 거지. 근데 오늘날 이제 지금 대통령이 좀 재단 차려놓고 막 기우제 지내고 하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도덕적 하늘관이 없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하늘이라는 게 모든 세상 이치가 순리대로 굴러가는 개념을 도덕적이라고 본 거야.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게 도덕적인 개념이야. 그럼 내가 그 하늘의 뜻에 살아 살겠다는 거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이때 세상 만물이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봤기 때문에, 왜냐면 하늘이 도덕적인 개념이라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 살자는 자연과 하나 되자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유기체적 세계관이야. 그래서 괜찮죠? 용어만 기억하세요. 이 의미는 도덕적으로 살자는 의미고, 그래서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무위자연.
여기는 도덕적 하늘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냥 하늘이라는 거는 자연 현상에 불과해. 유교에서 인의, 예지 이런 덕목들을 강조하는데 그런 덕목들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봐요. 야 너네들 사실 그래서 유교는 어느 누구를 위한 사상이냐면 다 지배층을 위한 사상이야. 여기는 피지배층을 위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나중에 뭐랑 결합하냐면 여기는 좀 경전 친화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전 친화적이기 때문에 관료제랑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과거 시험을 뭘로 봐? 유교 경전으로 뽑죠. 그래서 유교 경전으로 관료를 뽑는다는 거는 얘네는 다 글자가 안 되는 얘기야. 한자랑 친하니까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교는 나중에 관료제랑 결합해서 통치 제도화 되고요. 도교는 피지배층의 사상이죠. 그래서 민간 신앙하고 결합할 거예요. 진선 사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배층들이 법, 제도, 질서, 규범을 만들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는 거라서 지배층들이 좀 좋아하고 피지배층들은 야 너네가 이런 법, 제도, 질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막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세상이 더 혼란한 거야. 그냥 자연 속으로 돌아가자. 진정한 의미의 그거죠. 나는 자연인이다죠 여기는. 그래서 나중에 신선사상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 유교에서 강조했던 이런 인의 같은 인위적 질서, 제도 이런 걸 벗어난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한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마을 규모가 좀 이상사회 규모가 점점 커져요. 유교에서는 법, 제도, 질서, 규범 이렇게 쭉 커져가지고 주형아 고개 들고 앞에 보세요. 법, 제도, 질서, 규범 이렇게 쭉 커져가지고 이상사회가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가 사회고 여기는 제도, 질서 이런 게 쭉 없어져가지고 마을 단위로 좁아져요. 소국 과민사회라고. 작은 나라 적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묘사해놓은 거 보면은 넘어가자. 너무 생윤 얘기 많이 하는데 윤리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다음 불교 마지막 연기설입니다. 연기설. 인연생기의 줄임말인데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이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윤이 할아버지랑 나랑 연관이 있어 없어?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모든 건 다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윤이가 내 수업을 듣고 있잖아 지금. 근데 서윤이가 내 수업을 들으려면 서윤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서윤이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려면 서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서윤이가 내 수업을 들으면서 서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맺은 인과관계가 나랑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독립해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게 연기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인과관계로 이어져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도덕적 세상과 하나 되자. 여기는 자연 속으로 돌아가자. 세상 만물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상이라 가지고 다 뭐야? 전일론적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생태 중심주의 사상이 서양 현대 사상이거든요. 서양 현대 사상가들이 여기는 서양 근대 사상, 근세 사상이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동양 사상을 참고했어. 그래서 동양 사상은 전일론적 관점으로 봐도 됩니다. 거의 유사하게 쓰여요. 괜찮니? 내용 어렵지 않고요. 자, 주체적 노력 봅니다. 요것도 일상생활 에너지 절약 자원 제한 이게 뭐 별별로 있다. 이게 개인적인 활동이고 생태도시 조성, 신재생 에너지 개발, 생태계 보건 사업은 사회적 노력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이런 거 자연과의 공존을 지향하기 위한 주체별 노력이다.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뭐 하나 끼워놓겠죠. 그런 식으로 나와. 안 어렵다 내용이. 굉장히 여기는 변별력 막 크게 안 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55번은 고산고 문제 조금 문제를 꼬아놨습니다. 1분 줄게요. 풀어봐. 자, 55번부터 보자. 55번. 정답 몇 번이니? 풀었니? 3번. 자, 봅시다. 자, 갑이 인간이면 본래적 가치 인정한다. 무슨 주의? 인간 중심주의다. 인간 중심주의고. 을은 자연의 구성원이니까 생태 중심주의죠. 자, 근데 A에 대해서 한 명만 옳은 내용을 발표했네. 그러면 A가 인간 중심주의인 경우에는 가에는 어떤 입장이 나와야 돼? A가 인간 중심주의다. 그럼 누가 옳게 얘기한 거야? 갑만 옳게 얘기한 거지. 얘는 틀리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가에는 생태 중심주의가 와야 되는 거야. 괜찮니?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풀라고 지금 문제를 저렇게 내신 거야.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일 때는 가는 생태 중심주의고 A가
그러면 생태 중심주의일 때는 반대로 바꿔야겠죠. 가가 인간 중심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죠? 자, 옳게 발표한 내용이 갑이다.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란 얘기죠. 그러면 A는 생태 중심주의 맞습니까? 아니죠. A 갑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 얘기하고 있으니까 A는 인간 중심주의가 돼야겠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A가 인간 중심주의라면 가에는 생태 중심주의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봅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잖아. 없다는 맞아요. 지금 가가 생태 중심주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건 인간 중심주의잖아. 인간 중심주의가 들어갈 수 없다니까 맞는 거죠. 여러 번 벨벳 꼬인 거예요. 문제는 스님의 심보를 알 수 있죠. 성격이 이렇게 좋지 못하나. 그래서 이 니은은 오로 보고요. 디귿 A가 생태 중심주의라면 A가 생태 중심주의야. 그럼 가는 인간 중심주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간과 자연을 전일론적으로 인식합니다가 들어갈 수 없어야지. 요거는 전일론적인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마지막 가의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인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뭐야? 어떤 입장이야? 유용성 중시니까 인간 중심주의일 거 아니야? 인간 중심주의니까 뭐 가가 인간 중심주의일 때 A는 생태 중심주의여야지. 그럼 생태 중심주의일 때 을이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니은이라서 이거를 천천히 생각하면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 이걸 논리형 혹은 추론형 문제라고 불러요. 나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 이런 게 내용 자체는 시간을 들이면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사회가 타임어택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문화 파트에서 문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개념이 굉장히 쉽거든. 이해가니? 역사는 문제를 꼬아서 내지 않는다니까. 역사에서 이런 문제 본 적 있니? 가가 나일 때 뭐 점수 계산하고 뭐 갑자기 뭐 정육면체 그려가지고 가는 나는 뭐일 때 어디로 가는지 구하고 뭐 그런 거. 사회는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분별력이 안 나와. 그지? 개념 얼마나 쉬워. 이거 보고 모르는 사람이니?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봅니다. 생태 중심주의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벽을 내야 등급이 갈려. 너네는 등급을 지금까지 얼마나 절대평가지 아늑하게 살아온 오실소 가쇼처럼 상대평가 이제 매콤한 맛을 한번 보아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고등학교는. 오케이? 네, 넘어가고요. 뒤에는 쉽습니다. 수능 통사 예시 문항이거든. 단원 통합형으로 냈다 정도입니다. 단원 통합형은 뭐냐면 저기 2학기 범위에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약간 나와요. 우리나라 그 통일 문제 이런 거 다 바라보는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 단원을 연계해서 낸 거야. 그러니까 너네 수능 기출 기조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수능 기출 기조는 전 단원 통합입니다. 그래서 기후 파트, 뭐 인권 파트, 뭐 정의 파트, 경제 파트 다 엮여서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 통일 파트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3년 남았죠. 수능까지. 근데 1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 가지고 수능을 볼 거란 말이야. 꼼꼼히 공부를 해라. 앞에 나온 게 연계돼서 뒤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원래 수능은 다 정법이니까. 물론 일단은 1학기 것부터 열심히 합시다. 내년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 내용은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뒤에 파트는 안 나오는데 너희들 단원 통합형으로 시험을 내는 기조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해라. 알려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인간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 학자 이름 기억나니? 아는 것입니다.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경험으로 고기를 굽죠. 경험론자. 아는 것입니다. 얘기했던 베이컨. 자, 돼지 구성원 돼지 얘기하는 거 누구야? 돼지.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 돼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레오폴드 생각하면 돼요. 그 레오가 그 라틴어 어근으로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자. 그래서 그 영어 뭐 인명에서 레오 어쩌고 레오 3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사자 그거 없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나오니까 돼지를 잡아먹는 사자 혹은 돼지에서 뛰노는 사자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외우세요. 레오폴드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생태 중심주의,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완충지대를 뭐 군사 주둔, 무기 배치, 군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거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통일 이후 이 지역 개발에 대한 다양한 견해, 개발하는 건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잖아. 어떻게 할 것인가? 갑 입장에서는 인간 중심주의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거고, 을 입장에서 개발하지 말자는 입장이 나올 거예요. 자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음은 을 입장일 겁니다. X.
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에 앞서 자연을 도덕적으로 보려야 된다. 의 입장일 겁니다. X. 한반도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균형 유지를 지역 개발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겠지. 생태 중심주의니까. 개념 자체는 안 어렵다. 개념 자체는 쉽게 나오고. 자,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 이런 거 생태 중심주의 얘기 안 할 거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생태계의 선을 위해 협력하는 거는 을 입장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X. 괜찮죠? 여기까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고. 뒤에 바로 넘어가자. 환경 문제로 갑니다. 환경 문제. 지도가 조금 흑백이라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다행히 위치가 표시돼 있죠. 색깔이. 그리고 색깔 보면서 내용을 하고. 자, 우리가 기후 파트를 봤지. 기후가 총 몇 개로 나누니 가은아? 기후가 뭐뭐뭐뭐로 나눴으니까 5개. 외웠잖아 오늘 테스트를 봤잖아. 5개 뭐야? 그렇지, 열번 논쟁한 5개잖아. 근데 환경 문제가 총 5개가 나오거든. 근데 지역으로 이렇게 지도로 나오는 게 3개가 나와요. 3개가 지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지도로 안 나오는 거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 문제라는 얘기야. 그럼 전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 문제가 2개 나오는 거죠.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그렇죠? 그리고 열대림 파괴니까 기후 중에서는 어디와 관련된? 열대림 파괴니까 어디랑 관련된 환경 문제겠니? 열대기후 지역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가 색칠이 돼 있어? 적도 인근만 색칠이 돼 있죠. 이해가니? 열대 지역의 환경 문제란 얘기야. 환경 문제잖아. 사회 산다는 얘기. 그러면 다음 사막화라는 건 어느 지역과 관련된 환경 문제겠어요? 열건 없는 감이잖아. 어디야? 건조기후겠지. 건조기후. 사막 건조기. 지훈아. 건조기후 기준 뭐야? 너 서윤이. 건조기후 기준 뭐예요? 건조기후. 증발량이 뭐보다 많다. 강수량보다 많아야 되고 연평균 강수량 몇 밀리미터 미만? 500mm 미만. 중에서 사막기후가 되려면 몇 밀리미터 미만? 250mm. 초원기후가 250에서 500이었죠. 자, 사막화라는 거는 원래 사막인 지역은 사막화 대상이 아니야. 왜냐면 사막화라는 거는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지.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면 초원기후 지역이 사막화 지역이다. 그래서 건조기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적도 위아래로 색칠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그지? 모하비 사막,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그레이트 샌디 사막 이런 거 나오나? 보이니? 보이죠? 눈이 있죠 친구들? 내용을 따라오고 있지? 그래서 사막 자체는 아니고 여기만 딱 비어가지고 요 위아래로 나와요. 여기는 사막까지 그려놓은 거. 이해가니? 특히나 여기다가 사하라 사막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좀 이름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사하라 사막 아래쪽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 해놓고 사헬 지대라고 적어주세요. 사헬. 자,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거든요. 사헬 지대 원래 그 지역적 위치는. 근데 건조기후 아래쪽에는 적도 인근이잖아. 적도 인근은 원래는 무슨 기후 지역이겠어요? 열대기후 지역이다. 열대림이 원래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게 정확히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야. 관목림이 분포되어 있을 건데 조금 이따 건 하고요. 그래서 여기 원래 초원지대였던 거죠. 아프리카 초원 뭐 이런 거, 뭐 세렝게티 초원 뭐 이런 기후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가장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고 열대랑 사하라 사막 사이에 있어요.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던 얘기죠. 근데 이 광범위한 지역이 계속 사막화가 진행되는 중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시험에 좀 나와요. 이름이 모래지구 구입니다. 사헬. 오, 사헬 지대야. 괜찮죠? 이름 하나만 알아두고 여기 혹 집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앞에 누구 좀 보이나? 이름이 뭐니? 준? 아까 누구였지? 누가 아까 졸았어? 준 친구들 이름이 뭐지? 주형이. 너는 이준형이? 주형이 주의해라. 준형이! 고개 들고 아주 깨워라 옆에. 준형아! 좀 쳐다봐 주세요 저기. 준형아! 아이 컨택 좀 해라. 다 쳐다보라 그러는데. 준형아 날 보세요. 날. 바닥을 보지 말고요. 준형아 서서 들어라. 5분 서 있어요. 서서 5분 있다 앉아.
쉬는 시간 동안 눈치도 못 채고 잔 것 같은데. 너도 준형이 우리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비슷하게 졸고 있고 비슷하게 주의하십시오. 넘어가자. 여튼 그래서 요 사막화까지는 건조기후 지역이고요. 괜찮지? 이거지. 그다음에 산성비인데 산성비잖아. 그러면 두 가지 산성비가 내리려면 두 가지가 만족돼야 돼. 산성이 있어야 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겠지. 그죠? 이름에서 이미 그 지역이 들어가 있는 거다. 다우지 지역이어야 돼요. 산성비 피해가 심각하려면. 그다음에 산성이 많으려면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어야 돼. 개발이 많이 되고 개발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연기를 많이 떼는 지역이어야 그리고 다우지 지역이어야 산성비가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지역들인데 주로 뭐가 나오면 주로 여기가 나온다. 주로 유럽이. 가장 심각한 것이 여기 세 곳이거든요. 가장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 중국이 엄청 이렇게 공장 많이 돌리잖아.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생산량 및 소비량 1위야. 가장 석탄을 많이 떼는 나라입니다. 유럽은 전통적인 이제 제조업 강국이잖아. 유럽이 이제 많이 그 3차 산업으로 많이 서비스업 산업으로 많이 금융 산업 이런 걸로 많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뭐 독일 이런 거 제조업 강국이거든. 그럼 열심히 이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중인 거지. 여기도 이제 여기가 그 뭐 실리콘밸리 뭐 이쪽에 공장 많이 되는 미국 개발 지역이다. 뉴욕 있고 막 이런 데라고. 그죠? 근데 여기가 마침 요 1년 내내 무슨 바람 분대서 유럽 변성풍 1년 내내 흐리잖아. 1년 내내 흐린데 1년 내내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네. 산성비 피해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여름철에 특히 심하겠죠. 여름철에는 우리는 무슨 바람 영향받는다 여름철에? 여름 계절풍, 남동 계절풍 영향받아요. 비가 많이 오고 막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그 열심히 공장 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산성비. 여기는 여름철에 무슨 바람 받겠냐 여기 이게 해풍 영향 받는다면 여기 계절풍 영향을 좀 있겠지. 여기도 공장 많이 떼고 이것도 산성비. 그래서 남부는 없다. 남부는 왜 없겠니? 공장 지역에서. 여기 뭐 밑에 이제 브라질 남쪽에 이쪽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는 좀 그나마 남미에서 개발된 그런 지역이고 거의 요거 세 개만 나와요. 괜찮죠?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전 지구적이겠죠.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래서 특정 국가 특정 기후대에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단 말이야. 괜찮죠? 주영아 일어나세요. 서 있어. 서들어. 지구 온난화도 지구 온난화 되는 게 어떤 나라 어떤 지역만의 특정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일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요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돼. 내용이 안 어렵다. 일단 5가지 외워보세요. 15초 주겠습니다. 적도지구에는 열대림 파괴, 그다음에 건조기는 사막화, 그다음에 다우지 개발 지역이 산성비,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피해 입히는 거 오존층이랑 지구 온난화 2개다. 됐죠? 15초 아무나 시킵니다. 랜덤으로. 주영이 시키겠습니다. 15초. 외우세요. 초 5, 4, 3, 2, 1 주영아 내 얼굴 보고 5가지 환경 문제가 뭐야? 환경 문제가 뭐니? 아이씨 준영아 5가지 환경 문제가 뭐예요? 너네 둘이 내가 10분 있다 다시 물어본다. 진도 나가는데 기후와 관련, 지역과 관련된 거 3개지. 열건 운행하는 아닌 기후 5개. 제일 가운데가 열대야. 열대와 관련된 거 열대림 파괴. 그 위로 건조기후거든요. 건조기후와 관련된 거 하나. 사막화. 나머지도 같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쟤네들이 이해하면 너네는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같이 이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산성비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에서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다. 유럽이랑 중국이랑 미국 개발이 많이 되고 산업 발전량이 많은 지역이죠. 공장. 주영아 뭐라고? 뭐라고 읽어봐. 뭐라고? 안 보이니? 열대림 파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건조기후 지역이 뭐야? 사막화. 개발된 지역에 개발되고 비 많이 오는 지역에 산성비.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환경 문제 2개 잘 안 보이는구나. 앞에 앉아 너 앞으로. 오존층 파괴랑 지구 온난화다. 둘이 10분 있다 시킬게요.
한번 물어볼게 10분 있다가 그냥 갑자기 내 생각나면 안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생각나지 않을까? 넘어갑니다. 앞에서도 보자. 열대림 파괴는 적도 지역이겠죠. 자, 원인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열대 지역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 예전에는 열대 지역의 전통적 농업 방식 뭐야? 전통적 농업 방식. 이동식 가정 농업. 그렇지. 좋아. 이동식 가정 농업인데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기 태우고 여기 갔다가 여기 태우고 여기 갔다가 여기 태우고 여기 다시 돌아오면 어느 정도 자라나 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출생률 1위가 여기다 지금. 출생률 1위가 아프리카가 여기는 막 나이지리아 이런 거 출생률 6점 몇 발을 찍고 있단 말이야. 인구가 막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전처럼 막 다 불태워내니 그래까지 막 잿더미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도 상업적으로 물론 돈 때려박아서 할 거 아니야. 당연히 뭐숲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열대작물 재배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열대 지역 개발하거나 누군가랑 벌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대림 파괴가 이루어질 거고. 문제점은 뭐가 감소하냐면은 뭐가 감소하겠니? 생물 종 다양성 감소가 핵심입니다. 생물 종 다양성. 그래서 뭐도 바로 이어지는 거냐면 이번에 생물 다양성 협약. 요쪽 파트가 약간 변별력이 약간 어려운 파트 중 하나거든. 왜 어렵냐면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뒤에 이거 주요 환경협약인데 비상국가에서 나와 있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작년에 나왔다. 그래서 지도만 보고 심지어 이런 것도 안 내줘. 이런 것도 위치 안 내주고 여기 A 지역, B 지역 이렇게만 해놓고 어떤 환경협약인지 협약의 내용을 물을 거란 말이야. 지도까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다. 자, 열대림 파괴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뭐라고? 생물종 다양성 감소야.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협약도 맺은 거라고? 생물종 다양성 협약을 맺은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지? 여기 연관된 거다. 왜 생물종 다양성이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왜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게 왜 문제냐면은 일단은 여기 열대 지역이죠. 아마존 밀림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좀 개발하기 힘든 지역이어가지고 기후상, 환경상 그 나머지 지역은 인간이 다 정복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서식 영역을 확대한다는 거는 다른 생물종들이 인간 친화적인 생물을 빼고 가축 빼고 다 서식지를 잃는다는 거야. 인간은 되게 먹이사슬 개념에서는 최상위 포식자 개념이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기 전부터 무리 사냥하면서 매머드까지 때려잡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많은 종들을 멸종시키면서 서식지를 확대해 왔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사는 지역에서는 거의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이 지역에 인간이 아직 멸종시키지 못한 동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이 열대 지역입니다. 열대 우림 지역. 근데 거기가 파괴되고 있다고. 그러면 생물종 다양성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왜 생물종 다양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냐면 좀 고등 생물이라면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면서 거의 다 유성 생식을 하거든요. 그지? 왜 암컷 수컷 이게 굉장히 번잡한 일이죠. 그냥 세포 하나 돼가지고 나 하나 너 하나 막 해가지고 딱 반띵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복제 이러면 되잖아. 왜 인간이 굳이 남성 여성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고 얼마나 뭐 좀 힘든 일이야. 만나고 막 다시 애 낳고 막 육아하고 이거. 근데 왜 그 번거로운 일을 대부분의 생물종이 암컷 수컷 나눠서 하는 거야? 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평소에 과학 유튜브 맨날 올라오잖아. 생물종 다양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세포야. 세포면은 내 유전자가 계속 남아있고 싶은 거야. 근데 단성 생식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경이 변화하잖아. 그러면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어떤 유전자는 바로 멸종한다고. 그래서 유전자를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 같은 종인데도. 이해가요? 그래서 랜덤으로 섞은 거죠. 그래서 너네 부모님 반쯤 섞어가지고 믹싱해가지고 적당히 어떻게 랜덤하게 너네가 나온 거잖아. 괜찮죠?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 바나나가 적부치 식물이라 가지고 뿌리가 같거든요. 열매만 다르게 쭉 나오는 건데 같은 품종이야 바나나가. 근데 그 바나나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한번 돌잖아. 그 바나나 품종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품종 자체가 사라진 멸종된 바나나 품종이 몇 개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그러면 그 어떤 종이 자기 막 이렇게 살다가
여기는 좀 추위에 강한 애가 있고 여기는 좀 더위에 강한 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살겠지. 그러면 빙하기가 닥쳐. 그러면 추위에 강한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더위에 강한 애들은 다 죽겠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라도 좀 최대한 생존을 좀 뭔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고 싶었던 막 발악이 유성생식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되면 유전적 다양성 감소는 뭐랑도 겹치냐면은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종 차원에서 점점 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해가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존하는 것이 그 종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 협약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런 합의가 전 세계적인 이 인류 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요 사안은 이런 게 있고 다음 사막화입니다.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 과도한 농업, 목축 이런 것 때문에 사막화가 이루어지겠죠. 지구 온난화되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가뭄이 많이 들겠죠. 가뭄이 많이 드니까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는 게 사막화됐죠. 사막 주변 지역, 초원 기후 지역이 일반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과도한 농업이나 목축 같은 거 하고 있고 사막 과목이 든다는 얘기니까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식수 부족해지고 황사현상이 이렇게 활발해지겠죠. 그렇지? 주영아 서서 들으세요. 이름 외웠다. 너는 서서 들어. 그만 졸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협약이 나오냐면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사막화 문제니까 사막화 방지 협약이 나오겠죠.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야.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지금.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이고요. 다음 산성비 두 개 합쳐야죠. 대기오염, 산성, 비, 가우지 이게 합쳐가지고 개발 많이 하는 지역인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산성비가 많이 분포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럽 쪽이에요. 유럽. 뭐 토양 합천 산성화 건축물 부식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좀 막 사례 같은 거 제시문 나올 때 갖고 싶은 게 유럽, 그러니까 동유럽, 서유럽,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죠. 동독, 서독 나왔잖아. 동독, 서독 중에 어디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서독이 더 잘. 서독이 유럽권이었고 원래 자본주의 진영이었고 옛날에 동독은 공산주의 지배 잠깐 당했었어요. 그래서 뭐 통일됐는데 동독 애들이 막 그 베를린 장벽 부수고 해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일이 된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동독 쪽이 산업 발전 정도도 낮고 이 경제 수준도 좀 낮은 편이야. 자, 근데 편서풍이 어디로 분다고? 편서풍이니까 이쪽에서 여기로 편서풍이 부는 거지. 그러면 발전은 어디서 주로 한다? 서독 쪽에서 발전을 주로 해. 그리고 산성비 피해는 어디서 주로 있냐면 동독이 주로 있습니다. 왜? 아랍연합입니다. 우리 또 황사 피해 어떻게 입어? 중국이 열심히 공장을 돌린 다음에 우리가 황사 피해를 입는 거지. 그런 비스무리한.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그 유럽은 기반암이 무슨 암이라고? 석회암 기반암이랬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물에 잘 녹는 기반암인데 산성비네. 어떻게 되니? 건축물이 다 부식된다, 조각상이 부식된다, 아주 나옵니다. 건축물 부식, 토양 합천 산성화, 그래서 물고기들이 호수에 때를 지어서 막 줄폐사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기 뒤집고 막 있는 그런 거 사진으로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네바 협약인데 산성비 관련 협약이에요. 대기 오염 물질을 이동에 관한 규제 협약입니다. 대기 이동 물질이 산성 뭐 이런 거잖아요. 산성 성분 이런 거. 그래서 외울 때는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해. 제네바가 여기는 빠졌거든요.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안 나오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작년 교육 과정에 나왔다 제네바. 일부 교사형 교과서에서 나오긴 합니다. 산성비 내니까 제네바 협약이야. 넘어갑시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오존층 파괴입니다.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는 원인은 프레온가스 배출입니다. 프레온가스. 들어봤니? 프레온가스? 요새는 많이 안 나와. 우리 때까지는 프레온가스가 지구 온난화만큼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알아는 돌아가는데 내신에 나올 수 있지. 근데 모의고사 이런 데는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지구 온난화만 나온다 요새. 왜 얘는 출제 빈도가 줄었냐?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어느 정도. 몬트리올 의정서가 원래 1차였거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몬트리올 의정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어. 근데 몬트리올 의정서 막 하고 원래 에어컨 냉매 이런 거 많이 쓰였거든. 프레온가스가. 근데 에어컨 냉매에서 프레온가스 다 퇴출시키고 나서 여기는 오존층 파괴 정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넘어서 복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복구되고 있는 이렇게 인간이 해결한
드문 환경 문제 사례 중 하나예요. 드문 사례. 그래서 여긴 좀 중요성이 줄었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근데 뭐가 지금 발등에 계속 불 떨어진 거야? 여기는 계속 가면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 중이야. 심지어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타로 시험 문제 계산자입니다. 여기는 단독 문제로 출제된다. 지구 온난 얘네는 다 뭐 이게 오존층 파괴 혹시나 나오면 오답 선지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문제 하나가 출제되는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뒤에 실제로 보면은 무슨 문제겠니 이거? 다음과 같은 기후 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겠죠.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단독 문제로 하나 나온다고. 언제적 건데 21년도 성동고 구출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자세히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프레온가스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가스고 여기는 무슨 탄소라 그러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라고 적습니다. 처음 들어볼 텐데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야. 염소가 영어로 뭐니? 염소. CL이다 CL. 그 클로로포름 뭐 이런 거에 약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니까 C야. 플루오린이니까 F야. 탄소니까 C예요.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인 거지. CFC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프레온가스의 다른 말이에요.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 같이 외웁니다. 외워야 돼.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구 온난화가 무슨 가스겠어? 온실가스다. 온실가스. 가스는 온실가스. 여기는 프레온가스.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가스.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야. 온실가스. 그리고 여기는 무슨 탄소냐면 여기는 염화 플루오리다 탄소죠. 여기는 같은 말이야. 프레온가스랑 염화 플루오리다 탄소는 같은 말이고 온실가스의 대부분 이거는 같은 말은 아닌데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무슨 탄소? 이산화탄소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관련 협약들은 전부 다 이산화탄소 규제 협약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이거 대부분이 이거라서. 온실가스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대. 이게 핵심이니까 이산화탄소. 너네가 딱 보더라도 이 구조만 딱 보더라도 너무 바꿔서 내고 객관식 선지로 바꿔서 내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그죠? 뭐 오존층 파괴는 온실가스 아니 그건 좀 모르고 지구 온난화는 뭐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의 과다 배출 때문에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지? 오늘 염화 플루오린 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라고. 이거를 얘는 이거 얘는 이거라고 구분해서 외워놓지 않으면은 못 맞춰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환경협약 이거 지도로 줄 거거든. 외워야 된다. 그지?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협약들을 외워야 돼서 이쪽 파트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그렇게까지 꼬아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암기 분량 자체가 어느 정도 분별력이 돼서 개념이 쉬울수록 문제가 어려워요. 당연히. 물론 이제 선생님이 뭐 좀 선량하신 선생님이라면 야 이 정도 점수 주자 이러면서 그래도 그냥 엄청 쉽게 내기도 해. 이런 거. 이 정도 수준으로 내기도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문제 하나도 안 꺼했잖아요. 여기. 그런 식으로 내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제 성악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씨가 그게 꼬이신 분들이 이렇게 낸다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꼬아내도 애들이 알아서 틀리기 때문에 근데 다만 뭐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죠. 암기를. 그렇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뭐도 외워야 되냐면 환경협약까지 외워야 된다. 자, 오존층 파괴 협약까지는 원래 비엔나 협약이 재작년까지 있었어. 빠졌어요. 너네한테 좋은 거죠. 두 개 있는데 원래 오존층 파괴 협약도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8번에 몬트리올 의정서야.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고요. 몬트리올로 적으세요. 몬트리올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고 캐나다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이라는 도시에서 맺은 협약이라서 몬트리올 의정서야. 그렇죠? 근데 오존층 관련 협약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몬트리올 이름 나오면 바로 오존층 파괴 나오면 되거든. 그래서 몬트리 오존층 이렇게 외웁니다. 뒤에 그냥 이어서 외우면 되죠. 앞으로 이제 몬트리 오존층으로 외우세요. 몬트리올 의정서가 아니라 몬트리 오존층 이렇게. 됐죠? 다음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협약 3개는 별표 하나 써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구 온난화가 1타라니까 지금. 얘만 나온다고 얘만. 얘는 그냥 오답선지 하나 정도로 나와. 이런 거는. 단독 문제로 출제는 거의 뭐 그럴 그것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정도고. 여기는 얘 혼자 뭐 어디서든 끼워서 나올 수 있는 애다. 다 중요한 애네 지금. 지구 온난화 관련 협약. 지구 온난화 관련 협약이 3개가 있는데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기후 변화 협약. 기후 변화 이름 적어놔. 29번이 기후 변화 협약. 기후 변화 협약이고
10번이 교토의정서. 마지막이 82.82.3개예요. 앞글자만 하면은 기교파인데 기교파. 기교파는 뭔가 좀 말이 안 돼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둘째 단어로 외웁니다. 둘째 단어만 하면은 후토리거든. 그죠? 날씨가 더워지면은 옷을 막 껴입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웃도리를 벗죠. 그래서 웃도리를 외웁니다. 괜찮니? 웃도리를 벗는다. 기후 변화여가 교토 의정서 파리 접정이야. 교토리. 머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집에서 맨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혼자 아시죠? 외워주십시오죠. 마침 또 기후 변화 협약을 맺었던 장소가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리우 협정이라고도 불러요. 리우 협약 이렇게 불러서 이게 기후 변화 협약해도 되고 리우 협약해도 되는데 리우 협약해도 웃도리지 웃도리. 기후 변화 협약해도 후토리잖아. 그래서 비슷하게 맥락으로 이해하세요. 내용이 안 어렵다 여기는. 예, 뭐 의미만 있냐고 보면 되냐면 일단 기후 변화 협약은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뒤에 관련된 협약들 여기 기후 변화 협약, 기후 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보이죠? 이런 게 뭐 중요하다 막 이런 건데 제일 처음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맺은 협약이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 문제로 뭐 내진 않아. 기후 변화 협약은 그냥 내용이 잘 없거든. 야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대. 우리 이산화탄소를 줄여야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얘기를 했어. 끝. 근데 지구 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야 이산화탄소 줄여야지 얘기해놓고 어떻게 줄이자 구체적 방안을 논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줄이는 게 중요하지. 다 같이 줄여. 다 무임승차하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야씨 구체적으로 뭔가 언제까지 얼마 정도를 줄여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협정이 나와야 돼. 그래서 버전 2가 나오는 거예요. 교토의정서. 자, 교토의정서는 일단은 선진국들이 이미 개발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이 많다고 생각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좀 개발을 덜해도 환경 이런 거 하려면 비용 많이 들거든요. 환경 친화적인 개발 이런 거 할 여력이 좀 되는 나라들, 선진국들만 모여가지고 37개국이지 얘네. 처음에 기후변화협약에서 얘기하는 거 192개국이잖아. 근데 37개국만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다 눈치 보는 거야. 본체야! 일어나고요. 37개국이 선진국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이산화탄소 줄여야지. 어느 정도 줄일까? 나는 이 정도 줄일게. 그럼 너가 이 정도 하면 난 이 정도 줄여야겠네 하면서 서로 자체적으로 목표치를 정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국제법은 원래 강제력은 없죠. 그지? 누가 처벌할 단독 정부가 없잖아. 상위 정부가 없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강제력을 줬냐면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경제적 이끄는 요인이란 거예요. 유인은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강제력을 줬어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 감량 목표치를 정했다 그랬지. 그러면 그 감량 목표치를 초과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외국에서 사야 돼.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계속 보고만 있는 거지. 저 새끼 이제 탄소 배출 초과치 넘었나 안 넘었나. 넘으면 이 새끼 빨리 뭐 안 사. 우리 거 빨리 사야지 말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는 또 이거를 내가 정한 목표치를 다 쪼개가지고 인원수별로 뭐 기업들한테 할당해 주거든. 그러면 기업들끼리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사고 파고 해요. 근데 우리 기업이 혹시 내가 목표한 탄소 정부가 정해준 탄소 배출권 그 이상으로 내가 탄소를 배출했는데 다른 기업한테 사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국가적으로 초월하면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업이든 국가 입장에서 뭘 하고 싶냐면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싶겠지.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부담금 무능이 그냥 환경 개발하고 말지가 된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경제적인 게 가장 직접적인 그 처벌이죠, 사실. 그래서 요거를 도입하고 나서 선진국들은 조금 줄여요, 실제로. 교토의정서 이후에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근데 지구 온난화가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왜? 누구를 뺐기 때문에. 중국이랑 인도가 여기 안 들어갔죠. 선진국만 협정했잖아, 37개국. 근데 세계에서 제일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데? 중국이랑 인도잖아. 걔네가 빠지고 협약을 맺었다니까. 그래서 버전 3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진국 아니에요? 어? 중국이랑 아니 그걸 누가 중국을 보고 선진국이라 합니까? 어? 중국은 OECD도 아니야. 중국이 G2긴 하지. 근데 거기는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 나라고 1인당 GDP가 개도국 수준이다 보거든요. 인구가 워낙 많고 전체 GDP 규모는 크지. GDP 2위거든요. 세계 2위.
근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아요.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 규모의 차이인 거고 전체적인 이제 개별 개인들의 삶의 질은 엄청 넘사벽으로 차이 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때는 심지어 97년이니까 지금도 선진국이 아닌데 이때는 더 선진국이 아니었겠지 중국이. 근데 열심히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던 때라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 엄청 많이 하고 있던 시기지. 그지? 그래가지고 얘네를 빼면은 지구온난화 해결이 안 되겠네라 가지고 다 같이 모이는 거야 이제 개도국까지. 유엔 회원국이 지금 약 한 200개 가량이에요. 미승인국 뭐 있고 뭐 홍콩 문제 뭐 이런 거 대만 문제 이런 거 좀 애매한 국가들 제외하고 약 200개국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다 모인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까지 전부 다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요 8이었죠. 개도국까지 의무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한 건 똑같고요. 그리고 기온 상승을 몇 도씨까지? 1.5도씨까지 제한하는 목표. 2도씨까지 위에 좀 적어놓으세요. 2도씨 목표 1.5도씨 노력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2도씨가 이 기온 상승 2도씨라는 거는 산업화 이전 시점과 비교해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연평균 기온이 2도씨보다 넘으면 인류가 멸망할 거예요. 대충 낮아보니까 지구 환경 뭐 이런 걸. 그래서 2도씨는 절대로 안 되고 2도씨는 최후의 수단인 거고 여기는 절대 못 넘게 해야 되는 거고 1.5도씨는 노력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인류 생존이 조금 위협받는다, 기상이변 많아진다 막 이런 거라서 최대한 노력해 보는 거고 이거는 마지노선입니다. 2도씨. 2도씨 제한 목표, 1.5도씨 제한 노력. 이해되죠? 근데 요때 2015년이거든. 10년 만에 지금 1.5도씨가 거의 올라갔대요. 뭐 조별 과제, 망한 조별 과제죠. 서로 뭐 미루고 해요. 미국은 펼쳐 있습니다. 8이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치? 미래가 이렇게 밝지는 않다. 그 과학 기술이 다 해결해 주겠죠. 언젠가. 과학 기술 지상주. 넘어갑시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영아 아까 그 환경 문제 5개 뭐라 그랬어? 외웠니? 뭐라고 사막하나 또 그치? 또 뭐? 산성비랑 또 오존층 파괴 또 지구온난화 또 마지막 적도 지역에 뭐 적도 인근에 뭐 열일 파괴 외우면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관련된 협정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파이팅. 넘어가자. 자 이제 여기는 다 외워야 됩니다. 다시 이거 때문에 좀 어려워. 아까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기 내가 짜잘짜잘하게 넣어놓은 거 있지. 생물 다양성이랑 산업 관계랑 뭉치려서 이런 거 다 뒤에 나옵니다. 파이팅. 자 제일 처음에 1971년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있거든요. 1번부터 적을까? 1번이 람사르 협약은 뒤에 습지 보고라고 여기 쓰세요. 여기 따로 밑에 빈칸이 없지. 왜 빈칸이 밑에는 안 떠나면 너네가 여기에 써야 여기 위치가 기억이 나.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구멍 뚫어놨어요. 이해가니? 여기다가 습지 보고라고 써요. 습지 보고. 람사르. 일단은 이게 71년도인데 그 69년에 이건 알 필요 없고요.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발표됐어요. 닉슨 독트린. 나랑 중2 때 세계사 했던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냉전과 관련해서 연도 딱 3개만 외우랬죠. 기억나는? 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고 트루먼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닉슨 독트린이 69년이고 닉슨 독트린. 그다음에 91년도가 소련 붕괴야. 22년 차이 나는데 이게 딱 중간이죠. 69. 이름을 보면은 닉슨 대통령 이름에 닉슨이라서 69가 들어가 있어. 69년도 69. 닉슨. 근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냉전 형성입니다. 여기 냉정을 안 하고 이름이 트루먼이죠. 트루먼. 솔직한 남자인 거죠. 트루먼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이름 대통령 이름인데 얘는 솔직한 남자라 가지고 뭐 했냐면 나는 공산주의 싫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트루먼이니까. 냉전 형성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계산님? 근데 얘는 좀 그 이름이 닉슨이라 가지고 속마음을 좀 은닉한 거죠. 그래서 은닉했기 때문에 나는 공산주의가 싫지만 공산주의를 잘 지내볼 수 있지 이런 거. 데탕트라 그래요. 냉전 완화입니다. 냉전 완화. 냉전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는 소련 붕괴 91년도예요.
그래서 69년도에 닉슨 독트린하면서 예전에는 딱 세 개가 둘로 갈라져 있지. 자본주의, 공산주의 세 개가 양극화되어 있단 말이야. 세 개로 이쪽으로 갈라져 있단 말이야. 다 같이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69년도에 닉슨 독트린 하니까 이제 공산주의랑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네. 지구 공통 문제인 환경 문제 같은 걸 언급해 볼 수 있네. 그래서 71년부터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전 세계가 뭔가 한 곳에 모여서 뭔가 한다라는 거는 상상이 안 되던 시대라서 이제 냉전 체제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람사려베니까 습지 보는데 기억이 안 난다. 5m인가 10m인가 그래. 5m 혹은 10m 미만으로 항상 물이 차 있는 지역을 습지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 있으면 바다인 거고요. 그죠? 호수, 바다 뭐 이런 거고. 근데 5m 미만으로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지역이 습지인데 뭐 갯벌 이런 데예요. 근데 요런 지역이 여기 뭐 생물종 다양성 보호 뭐 이런 것도 있고 물새 서식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중요한 지역이래요. 환경 정화 뭐 이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가 젖어 있는 땅이잖아 습지라는 게. 그래서 습지에 들어가면 옷이 젖겠죠. 옷이 젖으니까 어떤 거야? 다 비치지. 그러면 어떤 거지? 남사스러운 거죠. 남사를 입어야 습지 들어가면 옷이 미치겠네. 그래서 남사스럽다 남사를 입다 습지 보호 물새 서식지 보호. 파이팅. 다음 런던 협약인데 런던 협약은 해양 폐기물 투기 금지다. 해양 폐기물 투기 금지. 여기는 똑같이 쓰레기인데 폐기물이라는 건 쓰레기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 폐기물 투기 금지. 5분 있다 합시다. 해양 폐기물. 요까지는 다 뗍니다. 이제까지는. 그만 졸고 이씨.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파이팅. 넘어가자. 자, 해양 폐기물 쓰레기인데 둘 다 쓰레기거든요. 네, 해양 쓰레기 투기 금지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이 어디 수도야? 런던이 어디 수도입니까? 상식. 영국 수도. 영국 여기 있어. 영국 여기 있잖아. 여기 섬나라. 런던 여기 있죠. 섬나라니까 물동량도 많고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문제가 좀 문제가 돼서 그냥 런던이 유명한 도시라서 여기서 모여서 얘기를 한 거긴 한데 느낌상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런던이 국제 교류의 중심지고 선박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런던 애들이 주변에서 막 쓰레기 던지고 하니까 빡쳤다. 그래서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운동을 런던에서 주도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런던이 물동량이 많고 바다 이제 그 물류량도 이동량도 많고 국제 금융 허브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막 물건도 많이 사고 팔고 이런 거 많으니까 바다에 쓰레기 투기하지 마. 그냥 뒤에 가봐. 뭐 이런 느낌이죠. 해양 폐기물 투기 금지. 다음 몬트리올을 정서 누구 시키지? 가은아 아까 몬트리올 정서 무슨 협정? 뭐 관련된 협정이었어? 몬트리올 오존층 기억나? 몬트리올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사용 규제다.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나. 그래서 몬트리올 나오냐 무조건 오존층 파괴 이렇게 가면 돼요. 오존층 파괴 나오냐 몬트리올 가면 되고. 회장님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사용 규제. 다음 바젤 협약인데 유바 유튜브 바이 아니고 유해 폐기물 바이예요. 똑같이 쓰레기인데 여기는 유해 폐기물, 그러니까 유해한 쓰레기 이동 규제 협약. 이게 좀 왜 특이하냐면 원래 이 환경 협약들은 전부 다 위에다 적으세요. 적을 때는 여기 적어 여기. 너네 지도를 외워야 된다. 시험도 여기 다음 주에 적을 때도 지도를 여기다가 이름 적는 거 하세요. 이 지도에다 빈칸 뚫어놓고 여기 지역과 관련된 환경 협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다 외워야 돼 위치까지. 그래서 바젤 협약이 좀 특이점은 뭐냐면 나머지 환경 협약들은 전부 다 선진국 주도로 맺은 협약들입니다. 근데 이 바젤 협약은 특이하게 좀 개발도상국 바젤 여기잖아. 바젤 협약은 특이하게 개발도상국 위주로 맺은 조약이야. 개발도상국들이 주도해서 야 유해 폐기물 투기 금지하자, 이동 금지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조약이에요. 왜냐면은 그 쓰레기도 하나의 산업이라 가지고 선진국이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죠. 그럼 이거 쓰레기 처리장을 짓는 것도 비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게 훨씬 더 싸냐면 쓰레기를 수출해요. 개발도상국들이. 아프리카로 유럽이 만든 쓰레기들이 아프리카로 수출된단 말이야. 그러면 돈 주고 쓰레기를 떠넘기는 거야.
개발도상국들은 요 쓰레기 중에서도 그냥 맨날 막 이렇게 뭐 쓰레기 더미에서 뭐 대충 가전제품 주워가지고 그걸로 모터 돌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 돈도 벌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뭐 자재나 뭐 거기서 뭐 그 쇠 뽑아내고 쇠 녹이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쓰레기 산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우리가 쓰레기가 없지 돈이 없나?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지만 뭐는 하기 싫은 거냐면 야 쓰레기 받을 수 있지. 돈 주면 쓰레기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유해 쓰레기는 받기 싫다. 납, 카드뮴, 수은 이런 거야. 그래서 신체에 해로운 건강에 환경에 좀 유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쓰레기는 받지 말자는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우리는 야 우리 그래도 개도국 가오가 있지 이러면서 그지? 쓰레기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유해 쓰레기는 안 받아라고 했던 협약이 바젤 협약이다. 유바로 외웁니다. 유해 폐기물 바이야. 유튜브 바이고요. 유바로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협약 뭘로 나왔어 이거? 기후 변화 협약 언제 외웠니? 주영아. 아까 주영이 맞나? 이주형, 주영이. 그 지구 온난화 관련된 협약 3개 뭐 있어요?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니? 후토리를 걷는다. 본체야. 후토리 뭐예요? 후토리야. 외워와 다음 주에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후토리. 그냥 좀 처음 나왔네 이거 뭐예요? 기후 변화 협약. 기후 변화 협약 어디서 했다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어느 도시에서 맺어서?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브라질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서 맺어서 리우 협정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최초합이다. 온실가스 감축 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합입니다. 위에다 적으십시오. 온실가스 감축. 줄이자 얘기 말고 아무도 안 했다 그랬지. 그리고 얘네 세 개가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 방지 협약, 유엔 3대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두 개는 실제로 리우 디자인을 해서 같이 했다. 그래서 둘 다 리우 협약이야. 생물 다양성 협약이랑 기후 변화 협약이랑 둘 다 한 열흘 가량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걸려서 쭉 회의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는 요 발표하고 하루는 요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같은 시기에 했던 겁니다. 하고 2년 있다가 요거 연장선상의 상하 방지 협약까지 했다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유엔 3대 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뭐 보호하겠니?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니까. 생물종 다양성 보호입니다. 6번에 생물종 다양성 보호예요. 생물종 다양성. 다음 7번에 사막화 방지. 사막화 방지 협약이니까 당연히 사막화 방지 및 피해국 지원하겠죠. 사막화 방지. 여기는 어느 지역과 주영아 어느 지역과 관련된 협약이랬어? 사막화 방지는 어떤 기후 지역과 관련돼서 씁니까? 기후 지역 5개가 뭡니까? 열건 온냉 한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나중에 10분 있다 다시 물어볼게. 기후 지역 5개가 뭐라고 주영아? 열건 온냉 한이야. 그 중에서 여기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중에서 사막화니까 뭐와 관련된 거겠니? 건조다 건조 그지? 10분 있다가 다시 기후지역 5개 물어볼게요. 준영아 긴장하고 있어라. 관장하십시오. 자, 교토의정서 누구의 온실가스 감축 국내였어? 누구? 선진국만 감축 국가 있었다. 37개국.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약간 내가 왜 이거를 연도까지 적어놓고 개국까지 적어놓냐면 그냥 아다리가 좀 잘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92년도인데 92개국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이 숫자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가끔씩 이게 키워드가 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92년 92개국이고 여기는 37개국인데 마침 또 97년이네. 여기는 195개국인데 마침 또 15년이네. 끝다리가. 그래서 요거 이제 보고 연도 좀 맞춰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누가 탈퇴하고 중간에 누가 가입되어서 미세하게 다른데 내가 연도에 맞춰서 이게 내 입맛에 맞는 그 계곡으로만 맞춰온 거야. 연도는 확실하고 요거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세요. 요런 연도로 나온다. 괜찮죠?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마지막 파리 협정 어디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다?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 195개국 전부 갑니다. 개발도상국까지입니다. 9번의 개발도상국까지. 개발도상국.
너네는 여기 있는 위치를 다 외워야 돼요. 지도가 여기 가 뭐지요? 가 협약, 나 협약, 다 협약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위치만 딱 보고 아 이게 무엇과 관련된 환경 협약대학까지 그게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외워야 된다. 파이팅. 나는 외웠지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시험을 안 치잖아. 너네는 외워야지. 너네가 시험을 치면 돼. 그 시험을 안 치는 사람이 시험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너네가 다 공부를 해야 돼. 넘어가고. 다음 이런 협약들인데 외울 시간을 2분 주겠습니다. 2분 주고 뒤에 문제 푼다. 왜냐면 여기 암기가 안 되면 제가 못 풀거든. 그래서 2분 동안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쭉 많이 적었죠. 위치까지, 중요한 위치까지 다 외우시고 2분 있다 같이 문제 풀어. 2분 외우세요. 아이씨 수업 시간에 쓰지 말고 쉬는 시간에서 앞으로 마치고 주겠습니다. 마치고. 자 59번부터 봅니다. 우영아, 우영 학생. 자 바젤 협약 뭐와 관련된 협약이 됐습니까? 바젤 협약. 뭐 투기 금지였, 뭐 이동 금지였어. 바젤 협약 뭐야? 유해 폐기물 이동 규제 협약이었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 서식지는 물새 서식지는 뭐예요? 우영아. 물새 서식지. 물새 서식지가 습지다. 습지. 습지? 습지 무슨 협약? 습지 협약. 남사리 협약. 아 남사 쉽다. 남사 쉽다. 기억나죠?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바이인데 여기는 습지 보니까 이거는 남사리 협약은 X고요. 자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선진국 맞아? 교토의정서? 선진국 맞습니까? 교토의정서 맞잖아. 후토리잖아. 후토리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맞고요.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뭐야? 몬트리올. 몬트리올 전층, 몬트리올 전층이다.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이 CFC까지 기억하세요. CFC. 클로로포럼 그다음에 풀에 염화 플루올이나 탄소니까 클로로포럼 플루올이나 카본이다. CFC가 염화 플루올이나 탄소랑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기온폭 상승폭 1.5에서 2도씩 뭐야? 파리다. 파리. 그 현실 목표가 1.5. 그러니까 최종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 이거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되는 마지노선. 목표가 2.2도씩 제한 목표고 1.5도씩 제한 노력이다. 이건 좀 노력해 보자는 의미였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이 런던이 아니라 파리 협정이었으니까 파리.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요. 이유는 띄우시고. 그다음에 송현이 지금 뭐와 관련된 협약입니까, 송현? 송현이 어디 있어, 송현이? 지금 이거 뭐와 관련된 협약이야? 왜? 이거라고? 송현이 합시다 이번에는. 송현아 무슨 뭐와 관련된 환경 문제니? 하긴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네 뭐야? 이산화탄소 규제 협약이 어떤 협약들이 있었는지. 지구온난화 관련된 거. 후토리잖아. 후토리.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구 평균 기온도 상승하게 자, 멸종위기 생물종이 늘어나겠니 그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맞습니까? 맞니? 멸종위기 정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추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은 점점 더 없어질 거란 말이야.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은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맞고요 이것도. 멸종위기 좀 이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산호초 백화 현상은 뭐냐면 산호초가 산호초 시체래요. 산호초 시체 죽으면 하얗게 색이 변한대. 창백해진답니다. 무슨 뭐 갈충조인가 그 조류라 그래요. 뭐 적조 녹조 할 때 그 조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원래는 산호초 안에 있어가지고 걔를 색깔을 유지해주다가 빠져나가게 되면 산호가 죽으면서 흰색으로 석회질이 석회조가 껴가지고 흰색이 하얀색으로 변한다는데 산호초가. 그러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때 익어가지고 뜨겁게 그냥 하얗게 데쳐지는 거야.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거고요. 고산식물의 서식지 이런 거만 주의하세요. 고산식물의 서식지는 높은 산에 사는 식물이거든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 고산식물의 서식지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지. 왜? 원래는 차가운 지역이 이 정도였는데 차가운 지역이 여기로 줄겠지. 그래서 고산식물의 식생 고도는 상승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뭐가 나오냐면 농작물의 북한 개선은 남하한다.
북상한다가 있거든. 농작물의 북한 개선이야. 뭔 얘기냐면 자 감귤농사를 제주도에서 이렇게 원래 짓거든. 감귤농사를 짓는데 감귤이 마침 있네 이거. 감귤이 원래 이 정도까지 짓고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져. 그러면은 감귤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감귤.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감귤이 올라가게 되면은 감귤 생산의 북한 개선이 오죠. 북한 개선이 북상한 거야, 남하한 거야? 북상한 거죠. 시험에 나온다. 농작물의 북한 개선, 농경 한계선은 북한 개선은 북상하는 거야. 지구가 뜨거워지면 지구 온난화가 관련돼서 알아두시고 그러면 고산식물의 서식기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죠. 추운 데서 사는 동물이니까 고산식물의 식생 고도는 상승하고 서식지는 점차 감소하는 거예요. 한 번이 그래서 정답이고 해안 도시 및 저지대의 침수 왜 나타나겠어요? 이거는 해수면 상승 때문이죠. 비가 가도 오니까.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그 좀 민감한 동네가 그 태평양 섬나라들이 많거든요. 그 모히또 한잔 하러 가는 데 있잖아. 몰디브 거기 2021세기 말이 되면은 전 국토의 조그마한 섬이야. 전 국토의 80%가 물에 잠긴대요. 이제 기후 난민이 되는 거죠. 제시문이 예전에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 투발루인가 뭐 몰디브인가 거기에 뭐 거기도 총리가 있고 뭐 장관들이 있겠지. 총리들이랑 장관들이랑 다 스킨스쿠버 복 입고 그 밑에 나간 다음에 그 수중 카메라 이런 거 촬영해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어. 전 세계 라이브 생중계 있습니다. 약간 퍼포먼스성이 있지. 그치? 우리가 다 이렇게 바다 밑에 잠겨가지고 회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여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제시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주영아! 고개 들고요. 고개 숙인 남자. 일어섭니다. 서세요. 서 있어라. 그만 좀 돌고 있어. 자,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륙 빙하가 축소될 것이다. 감소하겠지. 이것도 제시문이 그림이 이거 나온다. 북극곰 이래가지고 북극곰이 이제 조그만한 빙산 위에 이렇게까지 오르거든요.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같은 거. 축소되는 거 맞고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게 작은 공간에 이걸 다 집어넣다 그러니까 좀 틀린 거예요. 자, 가나 가에 해당하는 국제 협약이네. 가가 뭘까? 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거야. 가는 뭐겠니? 유해 폐기물 바젤이다. 유바. 그래서 가는 바젤 협약 씁니다. 바젤 협약 그림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젤 협약. 나는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 빠졌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몬트리올 이전에 오존층 관련 협약이야. 근데 오존층은 이제 좀 덜 중요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1호 개정까지 있었는데 비엔나 협약이 2 개정되면서 빠져가지고 그걸 안 해도 돼요. 비엔나 협약. 그냥 오존층 나오면 그냥 너네는 바로 몬트리올 오존층 이렇게 나오면 돼요. 몬트리올 오존층. 다와 관련된 국제 협약은 습지보라고 돼 있다. 습지보는 뭐? 남사르. 근데 여기는 다행히 이걸 다 준 거야. 글씨가 그래도 시험지에 습지보호와 관련된 협약을 찍으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기도 합니다. 독한 선생님들. 이제 위치만 보고 이게 무슨 협약인지를 외워야 된다고. 다 외우세요. 파이팅. 여기는 남사르 협약입니다. 남사르 협약. 그리고 다음. 자, 위에 제시된 국제협약 중 지표적 목적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하자인 것 3가지를 지도에서 골라 적어라. 가나다 요거 바젤 남사르 비엔나 협약 아니고 3가지 협약이 모두 맞아야 정답 처리되는데 뭡니까? 후토리다. 후토리 그죠? 기후 변화 협약 또 서연아 뭐야? 기후 변화 협약 다음 뭡니까? 토 교토의정서 다음에 리 파리 협정 다 외워라. 다음 주에 똑같이 테스트 보고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도 치고 테스트도 보고 어차피 시험 범위가 이거잖아. 시험 범위니까 다 외우세요. 그래서 기후변화협약, 파리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3개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3개 쓰면은 6점. 못 쓴 사람들은 6점이 까인 거야. 6점 까이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난이도의 시험에서는 90점이 1등급 컷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1등급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6점만큼. 넘어갑시다. 자, 3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럼 끝.